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 전공에 재학 중인 김수민입니다. 덕승여대 와이스 사업단에 멘토가 있어 참 외롭지 않아 멘토링에 참가하여 여러분들에게 식품공학 전공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식품공학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어떤 것을 설명드릴지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공학과는 어떠한 학과이고 무엇에 대해 다루는 학과인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만약 식품공학과에 진학하시게 된다면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헷갈리기 쉬운 다른 학과들과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학생들이 식품공학과에 진학하면 좋으실지, 그리고 제 경우에는 왜 진학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공학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공학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식품공학은 식품이 원재료에서부터 가공, 생산되어서 유통, 소비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공학을 세분화하면 식품이 식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식품 공정 및 가공 분야, 그리고 식품의 특정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감각 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섭취할 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한 식품 안전 분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식품공학과의 커리큘럼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과학 분야와 마케팅 및 경영, 통계와 같은 식품 관련 정보의 분석과 이용에 필요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시면 1학년 때에는 기본적인 화학, 생물, 물리에 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 본격적인 전공에 대한 학문들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커리큘럼을 보실 경우에 식품 가공, 식품 설계, 식품 미생물, 식품 통계 및 마케팅, 그리고 식품 위생 등과 관련된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공학과를 식품영양학과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라면은 면과 국물, 그리고 건더기 수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는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면의 성분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이와 같은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학문을 학습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우리의 몸속에서 어떻게 대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영양학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학습하는 학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식품공학과에서는 라면의 면과 스프를 밀가루, 물과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만들어낼 것인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식품 공정 과정에서 유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한 안정성에 대해서도 연구합니다. 또한 라면의 어떤 맛, 향, 색, 구성 요소가 여러분들의 선호를 끄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여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적용합니다. 즉, 식품공학과는 식품 자체를 제품화해서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는 학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식품공학과를 졸업하시게 된다면 식품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경우에는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안전기사 등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그러고 나서 직업의 경우에는 식품공학기술자, 식품개발연구원 등의 식품개발 및 관리를 진행하시는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공학과에는 향료, 원료, 그리고 발효와 관련된 과목 또한 학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향사와 같은 진로로도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분야를 세분화해서 알아보게 된다면 일반 식품공학과를 졸업하실 경우 식품업계에 취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식품업계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 가공과 공정에 관해서도 공부하기 때문에 식품 가전업계와 식품 유통업계에 대해서도 취업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식품 관련 일에 어느 분야를 전공하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로 진학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시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과에 진학하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명과학, 화학 부분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바이오 쪽 진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한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연구원이라는 직업 자체는 정말 많은 종류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식품과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식품과 음식을 연구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후에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진로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식품연구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런 식품연구원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직업을 위한 전공을 알아보다 보니 식품공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알게 되어서 식품공학 전공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에게 식품공학 전공을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저는 식품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음식에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음식을 조리하고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넓은 범위, 즉 식품을 가공해내고 식품을 뭔가 기획해내고 뭔가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식품공학과가 조금 더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식품의 제품을 개발해보고 싶다, 기획해보고 싶다, 혹은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관리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식품공학과를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공학과에 진학하시기 이전에 식품공학과라고 하는 전공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나마 더 파악하시고 나서 진학하시면 이후에 어떠한 전공이 여러분들에게 더 적합한지 파악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식품공학과에 진학하시고 나신다면 과연 어떤 전공을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교에 진학하시고 나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선택지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의 식품공학과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품공학과 내에서도 그런 전공을 모두 배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희망하시느냐, 어떠한 부분을 특히 더 하고 싶으시냐에 따라서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을 선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크게 화학, 생명, 마케팅 및 경영, 그리고 통계 등으로 나눠서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후에 향미나 향료와 같은 분야를 연구 혹은 그러한 쪽에서 일하고 싶으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화학에 관련해서 더 복수전공을 선택해서 더 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이오 혹은 미생물, 안전성 등에 더 관심이 깊으시다면 생명 쪽을 추가로 더 공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식품 기획, 식품 마케팅 등에 더 관심이 깊으시다면 마케팅 및 경영 쪽을 추가로 복수 전공하실 수 있을 거고 식품 관련 데이터의 활용 등에 더 관심이 깊으시다면 통계 쪽을 복수 전공을 선택하셔서 더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이후에 하시고 싶으신 진로에 맞춰서 그 부분을 더 깊숙하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것과 관련된 부전공 및 복수 전공을 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진로에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식품공학과에 진학하시고 나서 무슨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식품공학과에 진학하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식품 기획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4학년 2학기에 식품종합설계라고 하는 과목을 진행하는데요.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식품 트렌드를 파악하고
파악한 트렌드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식품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트렌드에 알맞은 식품을 생각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아이디어 단계에서 기획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한 아이템들을 레시피와 제작 과정, 그리고 제작 순서 등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셔서 실제로 제품을 제작해냅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정으로 제작한 제품을 당도, 색, 식감, 부유 안정성 등을 생각하셔서 제품을 평가하신 이후에 이러한 정량적인 지표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만들어내신 제품에 대한 결론을 내셔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과목이 대표적인 예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식품 종합 설계와 관련한 과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과목과 관련된 제가 해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저는 식혜와 관련된 식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식혜와 관련된 소화 보조 식품을 설계해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는 처음으로 이러한 식품 소화 보조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첫 번째로 배달 음식의 급증으로 인한 소화 보조제 수요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라는 점에서 착안하였습니다. 기존 식품을 활용하여서 건강 기능식품의 역할을 띠는 그런 간단한 식품을 제안해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얻게 된 정보는 식혜 시장이 현재 쇠락하고 있고 또한 식혜가 우리 과거에 전통적으로부터 소화 보조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여서 그렇다면 식혜를 이용하여서 소화 보조 식품을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설계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식혜 내부에 있는 아밀레이스 소화 효소를 이용하여서 소화 보조제를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밀레이스 자체만으로 소화 보조제의 역할을 하기보단 추가적인 성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작약 추출물과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혼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여 이를 혼합한 제품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소화 보조제라는 의 역할을 식혜의 아밀레이스, 즉 탄수화물 소화 효소를 통해서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엿기름이 당화되면서 만들어지는 효소입니다. 이러한 아밀레이스는 열 안정성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아밀레이스는 60도씨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하게 될 경우 열 안정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70도씨 이상에서 2시간 이상 가열할 경우 열 안정성이 20%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의 양상을 보입니다. 이때 말하는 열 안정성이란 우리가 베타 아밀레이스를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야 하는데 열 안정성이 낮을 경우 이러한 베타 아밀레이스의 형태가 변형되어서 제대로 된 소화효소의 기능을 띠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제품으로 가공할 경우 가열 시간이 짧고 또한 고온이 아닌 중저온에서 가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형태로 어떤 식으로 이러한 식혜를 이용한 소화보조식품을 제안할지에 대해서 최종 형태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 젤리나 사탕, 워터젤리와 같은 다양한 예시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젤리의 경우에는 젤라틴을 넣고 혼합하는 과정에서 고온으로 가열함이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사탕의 경우에도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온으로 장시간 가열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소화보조제의 기능을 하는 효소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워터젤리를 선정하게 되었고 워터젤리의 형태로 식혜를 이용한 소화보조제를
제안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여 이를 프로젝트 형태로 제안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만나뵈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식품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혹은 식품공학과에 관련하여서 가지실 것만 같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식품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생 때 무슨 활동을 했는지 혹은 무슨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식품공학과 혹은 식품공학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시는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합성 감미료나 식품 보존을 위한 공정 혹은 GMO와 같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식품과 같은 주제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모으고 이를 통한 토론을 진행하신다던가 아니면 혹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신다던가 혹은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다던가와 같은 활동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식품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충분한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생각해낸 그런 고안에는 비료를 이용하여서 식물의 생장을, 그런 농산물의 생장을 확인했었고요. 또한 그 생장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미생물의 균주와 그러한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고안해낸 비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위주로 실제 식품공학과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식품공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요리를 잘하고 요리를 좋아하고 그래야 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식품공학과는 식품을 위주로 다루는 학과가 맞습니다. 식품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될 거고 식품을 개발하고 식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식품 공정과 식품 개발과 식품 가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의 진로에 그런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 학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요리를 잘해야 하고 요리를 좋아해야만 하고 또한 식품을 좋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학하시고자 하실 그런 식품공학과는 조리학과,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조리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요리를 잘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식품을 좋아하시고 요리를 좋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흥미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지속적으로 어떠한 진로를 꿈꾸게 될 계기는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수학과 물리를 상대적으로 못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식품공학과는 물리학과나 수학과와 같이 물리나 수학의 본질적인 연구를 하는 학과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식품 가공에 대해서 학습하시거나 식품 공정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되고 이후에 그런 쪽 진로를 희망하신다면 물리나 수학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특정 진로에 진학하시게 될 경우에 식품공학 분야에서 실제로 물리나 수학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물리랑 수학을 아예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식품공학과에 진학하겠다 라고 하시면 아마 진학하시고 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물리나 수학을 정말 너무 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리나 수학을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 잘해야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하실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진로가 식품 개발에 관련한 연구이거나 GMO 관련 연구를 하거나 혹은 조영사와 같은 향미 관련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후에 대학원까지 진학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학교에 진학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 연구 혹은 개발과 관련한 진로를 갖고 이에 대한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연구에 대한 경험을 쌓으셔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진로가 그런 쪽이다라고 하시면 대학원에 진학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대학교에 진학하셔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식품공학과에 진학했을 때 모든 사람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연구직을 희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학부에 진학하신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랩실에서 모집하는 학부 연구생에 참가하여서 학부생일 때에도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는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 연구생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셔서 대학교에 진학하신 이후 여러분들이 꿈꾸는 진로를 위한 대학원에 진학하실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학부에 진학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식품공학과 전공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중고등학생분들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해주신 모든 중고등학생분들에게 덕성여대 와이셋 사업단 측에서 기프티콘을 제공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진행하는 경품 추천에도 자동 응모가 되기 때문에 멘토링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가해주셔서 당첨 확률을 높여서 기프티콘을 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학 전공을 하시고 싶으시고 그와 관련된 진로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열심히 하신다면 좋아하신다면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성공학도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진학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식품공학과 멘토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